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돈이 조금만 줄어도 불안해지고, 사랑을 받아도 괜히 도망치고 싶고, 누군가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역시 사람은 결국 배신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요. 끊임없는 두려움이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안전하지 않아. 나는 결국 잃게 될 거야. 오늘은 이 잠재의식의 두려움 때문에 풍요, 사랑, 좋은 인간관계가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이걸 실제로 정화하는 방법을 심리학, 인지행동치료, 영성을 모두 연결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업을 잘 할 만한 사람은 따로 있지 않을까? 내가 정말 사업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은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고 싶다 였지만 무의식적으로 나는 큰 돈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큰 돈은 가져본 적도 없고 어울려 본 적도 없고 다뤄본 적도 없는데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이 상태에서 나는 사업에 성공한다. 나는 사업 소득으로 연 100억 원을 번다. 이렇게 표면의식만을 가지고 끌어당김 작업을 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돈, 사랑,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거의 100% 아래와 같은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결국 버려진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 돈은 나와 인연이 없다. 받는 것은 위험하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배신당하거나 상처받게 된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과거 경험이 만든 해석의 잔재일 뿐입니다. 이 두려움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과거 경험에서 만들어진 기억된 감정이란 점이에요. 어릴 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를 겪었거나 사랑을 줬다가 크게 상처받았거나 부모님께 거절당하는 경험을 반복해서 겪었거나 그러면 뇌는 이렇게 배워버려요. 풍요는 위험하다. 사랑은 아프다. 사람은 결국 떠난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때의 감정을 현재로 가져와서 비슷한 일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처음 생겼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믿음은 언제 처음 생겼는가?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진실인가? 사실은 무엇이고 감정은 무엇인가? 이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4가지 질문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 믿음은 언제 처음 생겼는가? 저는 아버지께서 반복된 사업 실패로 어려운 가정 환경을 거쳤는데요. 돈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투면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은 사업가의 자질이 없다. 이런 비난을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주 어릴 때 처음 믿음이 생겼어요. 나는 사업을 성공시킬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나와는 다른 세상에 있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어. 사업은 정말 위험해. 사업은 대부분 실패하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게 만들 거야. 이런 무의식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함께 지어놓은 신념을 이제는 말랑말랑하게 풀어야 할 차례예요. 저는 이 믿음을 가진 채로 경력에 비해서 작은 월급에 만족하면서 나처럼 못난 사람에게 이 월급도 감지덕지하다 하면서 고된 노동을 버티기도 했어요. 둘째,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진실인가? 사실 사업을 실패하신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사업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 내 마음에 어느 순간 생긴 그 문장, 나는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신념은 진실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비슷한 예를 들어서 이전 연애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이런 신념을 가지기가 쉬워요. 남자들은 달콤한 말로 여자를 유혹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여자를 찾아서 떠날 거야. 남자를 너무 믿으면 결국엔 상처받게 될 거야. 하지만 이 문장이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진실일까요?
예전 연인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이번 연인이 꼭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겪었던 일과 지금 연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겪은 관계의 상처를 나에게까지 끌어오는 분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나에게 잘못된 신념이 있다면 이건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진실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 생겨버린 신념을 지금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방어 본능이죠.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비슷한 것만 와도 조심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건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이야 라고 정확히 인지하는 사람은 소뚜껑 비슷한 것들을 보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온한 마음은 모든 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밑바탕이 됩니다. 셋째, 사실과 감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없어, 너무 불안해 라는 생각이 든다고 가정해 볼까요? 돈이 없어, 불안해는 감정이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내 계좌에는 100만 원이 있다. 그럼 10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은 잔고로 며칠 버틸 수 있겠구나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매몰되는 사람은 현실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구하기보다는 그 감정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사실에 집중하면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잠재의식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 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감정은 진짜 내가 아니다. 이 감정은 과거의 잔향일 뿐이다. 나는 관찰자이고 감정은 지나가는 현상이다. 이 문장을 반복할 때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게 되고 잠재의식은 아주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두려움의 최종 형태는 모두 통제로 나타납니다. 돈을 잃을까봐 통제, 사랑을 잃을까봐 통제, 사람을 잃을까봐 통제. 하지만 통제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안전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결핍을 만들어내죠. 영성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풍요는 힘을 뺐을 때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비통제 연습을 해야 해요. 계획을 조금 비워두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시작하는 것, 누가 먼저 연락하길 기다리지 않는 것, 작은 문제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 이 허용의 에너지가 풍요, 사람, 기회가 흘러들어오는 관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감정은 흘러가고 신념은 바뀔 수 있고 잠재의식은 언제든지 새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념이 그렇게 믿도록 끌어내리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은 이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존재입니다. 댓글에 나는 과거의 두려움을 붙잡고 살지 않는다 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부정적 신념을 갖게 되었는지 댓글에 써주셔도 좋아요. 쓰면서 나도 내 무의식을 검토할 수 있고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